안녕하세요. 센지한 밤의 센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한두 가지의 괴담은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빨간 유지, 파란 유지부터 자유로 귀신, 홍콩 할매 귀신과 같이 많은 괴담들이 있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버스에 관련된 괴담은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스에 관한 괴담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배경이 한국이 아닌 중국 베이징인데요. 실화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부분이 많아서 괴담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베이징 375번 버스 괴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375번 버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375번 버스는 원명원에서 출발하여 이화원 베이공원을 거쳐 향산까지 운행하는 노선이었고, 지나가는 곳들이 베이징의 사순환도로 부근으로 당시는 지금처럼 높은 빌딩이 많고 번화한 곳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녁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승객이 적은 노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1955년 11월 14일, 바람이 많이 불었던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이화원 남문 정류장에서 한 쌍의 신혼부부, 그리고 할머니 한 분, 젊은 청년이 375번 그날의 마지막 버스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들이 탄 버스에는 버스기사와 버스 안내원, 그리고 방금 탑승한 승객들, 이렇게 6명이 전부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가 베이공원 정류장을 약 300m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버스기사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저 사람들 뭐야? 정류장도 아니고 차도에 나와서 말이야. 이게 무슨 택시인 줄 아나? 기사의 호통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버스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어두워 자세히 보이진 않았고 100m 정도 앞에서 두 개의 검은 형체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일 뿐이었죠. 버스 안내원은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기사에게, 기사님, 그래도 한번 태워주시죠. 밖에 날씨도 너무 춥고 이게 오늘 막차기도 하잖아요. 버스 기사는 하는 수 없이 툴툴거리면서 차를 세워주었고 밖에서 손을 흔들던 승객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2명인 줄 알았던 사람은 이제 보니 총 3명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가누지 못한 한 남자와 그런 그를 양옆에서 부축하는 2명의 남자. 이렇게 3명의 남자들은 버스에 올라타 맨 뒷자리로 가 앉았습니다. 그들이 버스에 올라탄 뒤 기존의 승객들은 모두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행색이 전혀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 중 2명은 중국 청나라 시대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강시분장을 한 것처럼 창백하다 못해 흰색에 가까웠습니다. 또 가운데 부축을 받던 남자는 머리는 산발에 옷은 허름하였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죄인을 연행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느낀 안내원은, 이분들이 이 근처에서 사극을 촬영하고 또 회식이 있으셨나 보네요. 아이고, 얼마나 바쁘셨으면 옷도 못 갈아입고 오셨네요. 라고 말하며 경직됐던 버스 안의 분위기를 풀려고 하였고, 그제서야 승객들은 새 남자에게서 눈을 뗐죠. 그런데 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는 청나라 복장의 남자들이 궁금하셨던 건지 계속 뒤를 돌아보며 남자들을 힐끔힐끔 쳐다보셨습니다. 잠시 후 젊은 신혼부부가 하차를 하였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앞에 앉아있던 청년의 머리를 때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내 지갑 내놔! 내 지갑 내놔! 안내원이 왜 그러시냐는 그 물음에 할머니는
이 청년이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말하였고, 청년은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무슨 소리세요? 지갑을 훔치다뇨? 청년은 자신이 아니라고 계속하여 말해봤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호통을 치셨죠. 이놈아, 어디서 발뺌이야? 내가 니놈이 내 지갑 훔쳐가는 거 똑똑히 봤어. 아, 됐고 나랑 같이 파출소로 가. 내가 너 같은 놈들 아주 잘 알아. 오늘 아주 혼 좀 나봐라. 에이, 기사 양반, 여기 앞에 차 좀 세워줘. 이놈이랑 파출소 가게. 안내원이 말려봤지만 할머니는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였고, 버스 안이 너무 소란스러웠기에 기사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정류장에 그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청년은 너무 억울했는지 씩씩거리며 할머니와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 얼른 파출소로 가시죠. 가서 제가 지갑을 진짜 훔쳤는지 할머니가 생사람 잡은 건지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할머니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지나가는 버스를 주시하며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청년, 내가 오늘 청년 목숨 살렸어. 이해할 수 없는 말에 청년은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큰 소리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아까 버스에서 청나라 복장을 하고 탔던 사내들,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봤어. 그놈들 다리가 없었어. 황당한 할머니의 말에 청년은 당연히 그 말을 믿지 않았고, 할머니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할머니를 상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 일을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음날 375번 버스의 실종 뉴스를 보기 전까지 말이죠. 뉴스에서는 청년이 탔었던 375번 버스가 버스 종점에 오지 않았고, 버스 기사와 안내원이 버스와 함께 실종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었죠. 경찰은 실종 당일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청년과 할머니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죠. 할머니는 조사 당시에도 청년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주장했지만, 경찰들은 할머니 이야기가 그냥 치매 걸린 노인의 근거 없는 미친 소리로 판단하고 한 귀로 흘려듣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375번 버스의 종점인 향산에서 약 100km 떨어진 미윈 저수지에서 문제의 버스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버스기사, 안내원, 한 명의 신원 미상의 인물, 이렇게 총 3구의 시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는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375번 버스는 왜 노선과 한참이나 떨어진 곳까지 갔을까라는 의문점이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들은 버스의 경로와 미윈 저수지 근처에 설치된 CCTV를 모두 조사해봤지만 375번 버스가 저수지까지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 찍혀있던 CCTV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 버스에는 100km나 운행할 수 있는 양의 연료가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연료통을 확인했을 때는 연료통에 연료가 아닌 피로 보이는 새빨간 액체들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버스의 외관과 시체들의 상태였습니다. 버스가 사라진 건 불과 3일 전의 일이지만 버스의 부식 정도는 최소한 몇 년은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이었죠. 또 시체들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이 단 3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당시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도 말이죠. 담당 수사관은 아무리 날씨가 더운 여름이라도 이 정도로 부패가 빨리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이 사건은 원인 불명의 버스 전복 사고로 기록됩니다.
이후에 이 괴담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유명해져서 2015년에는 영화로 제작되기까지 했는데 그 촬영 당시 청나라 귀신역의 배우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청나라 복장의 신원 불명의 남성들이 카메라에 찍혔다고 합니다. 375번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정말 떠도는 괴담일 뿐일까요?